M7 기업 마감 상황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할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1%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5천억 달러의 투자 규모는 아닐 것이다. 100억 달러에 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뒤에 있는 배경 이미지가 그 답글입니다. 오픈 AI에 직접적으로 답글을 남기면서 참 SNS 잘 활용한다라는 이미지 다시 한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 AI가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오픈 AI를 경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에 동의하지는 않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4%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스타게이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도 훈풍이 불어들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2026년 이후로도 인공지능의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UBS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가 랠리에 대해 우려 부분을 해소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방도 지켜보셔야겠고요.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은 애플입니다. 0.29% 상승하면서 막판 상승 전환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애플에 있어서는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판매량을 짚어볼 텐데요. 작년 4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처음으로 3.2%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4분기부터 소비자들이 현명한 그리고 신중한 소비 패턴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애플의 주가 향방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지 오늘의 막판 상승세와 함께 더욱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네 번째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0.08%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오픈 AI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이 오픈 AI의 경쟁사 엔트로픽에 대해서 10억 달러를 추가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서 아마존도 함께 투자 중이었고 구글은 앞서서 20억 달러를 미리 투자한 적이 있는데요. 오픈 AI를 견제하는 움직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3.91% 상승했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왔길래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을까요? 바로 기술 파트너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스타게이트 소식 이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그리고 ARM까지 스타게이트의 기술 파트너로 체결됐다라는 소식까지 체크해보시고 넘어가시죠. 다음 기업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은 메타입니다. 메타 역시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메타도 AI 관련해서 100억 달러 펀드 투자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을 밝혀왔습니다.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의 확장과 또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라고 밝혔는데요. 제프리스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메타 역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마존 하면 요즘 잠깐 잠잠했지만 노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퀘벡에서의 아마존 운영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감소된 일자리 수만 약 1,700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또 이번 조치로 약 250명의 계절 근로자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M7의 전반적인 마감 상황과 함께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선투자 송범선 실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 뵈니까 오늘이 목요일인 것 같은 게 여실히 느껴지는데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3대 지수는 오늘도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M7 기업 상황도 체크를 해봤는데 또 간밤에는 일론 머스크가 스타게이트의 투자 규모가 생각보다 적다라는 사실을 내놨다고요? 네, 일론 머스크가 견제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AI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미국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세웠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이 AI 정책이죠. 자, 그래서 지금 AI 쪽으로 인프라 쪽으로 밀고 있다. AI 데이터 센터 굉장히 구축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참가한 기업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오픈 AI라던가 소프트뱅크, 오라클 이렇게 세 가지가 스타게이트를 합작사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다라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론 머스크가 비판했던 거는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돈이 별로 없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일론 머스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
현재 자산 기준으로 1위 자산가인데 그랬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회사, 작은 규모 회사들이 돈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오픈 AI CEO가 또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자금력이 있다라고 하고 또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AI, 미국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중요한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머스크 본인의 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뭐 비판을 하면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금력이 있다고 좀 반박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머스크가 일단은 어느 정도 견제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오픈 AI 역시도 또 견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업 간에 상충되는 서로 마찰은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더 많은 머스크가 했던 말도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또 돈 많은 기업들이 또 참가를 하면 되죠. 이 AI 인프라 사업에 굉장히 많은 규모의 자금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 많은 또 기업들이 또 참여하고 이런 점들로 하면 되고 뭐 여차하면은 일론 머스크의 기업 역시 나중에 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 뭐 많은 AI 기업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기업들, 엔비디아라던가 등등 많은 AI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은 기업들의 그런 자금력이 좀 풍부해진다고 한다면은 충분한 그런 증시의 글로벌 증시의 좀 효율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스타게이트 자체는 정말 AI의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투자인 것 같아요.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의 간밤 발언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AI 관련해서 종목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미증시 특징주 시간으로 넘어가서 차트를 통해서 기업별로 추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 대장주로는 어떤 기업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간밤 사이에서 좀 가장 강력했던 종목으로 오라클을 네.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오라클 같은 경우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3대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오라클과 오픈 AI와 바로 소프트뱅크가 지금 세 개의 회사가 지금 힘을 합쳤다라는 거죠. 스타게이트로. 자,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제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718조 가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자 받는데 여기에서 좀 앞서서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좀 비판을 했던 것이 소프트뱅크와 오픈 AI 같은 경우는 좀 자금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오라클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는 오라클은 역시나 또 자금력이 좀 풍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오라클의 뭐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간만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6%, 8%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700조의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서 뭐 차트상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이 12월 지난해 12월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AI 본격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대통령으로서 AI 가속화가 되면서 바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 나가는 흐름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차트 패턴을 좀 신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가졌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게 약간 기울어진 N자형 패턴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N자가 약간은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전 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측면 이런 점들이 천장을 뚫고 올라갈 만한 상당한 이런 모멘텀이 좀 발현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 AI의 역사적인 그런 것들로 판단되고 이 프로젝트로 미국 내에서 10만 개의 일자리가 참여한다고 하니까 정말 좀 긍정적이고요. 이런 뭐 공장 설립 이런 것들을 전력을 용이하게 만든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번에 CES 2025에서도 보면은 이런 AI 반도체라든가 뭐 AI 관련된 것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좀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하나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 이 아까 세 개의 기업이잖아요. 네. 물론 지금 오늘 특징주 가정목 오라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뱅크도 있죠. 소프트뱅크도 있는데 소프트뱅크는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 기업이고 또 우리한테 또 친숙한
대표이사가 또 손정희 씨. 네. 그러니까 한국인이었지만 조상님들은 한국인이지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교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일본으로 약간 국적을 바꾼 그런 분인데 손정희 씨가 지금 일본에서 재산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잖아요. 네.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죠. 근데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손정희다. 손정희 네, 진짜 맞아요. 회장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재용 회장이 가장 많다고 친다고 한다면은 일본에서 손정희 씨인데 손정희 씨가 어쨌든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고 네. 그런 소프트뱅크가 지금 이번 기업 이런 AI 인프라 사업에 참여를 했다는 거는 저는 좀 감동적인 게 왜 그러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약간 미국 자국만의 그런 이득을 좀 취할 것이다 네. 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정작 또 이번에 AI 인프라 이런 거 해보니까 소프트뱅크도 일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좀 참여를 하는 이런 것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깨어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미국인 또 백인주의 사회만 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역시나 또 전 세계 글로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AI 반도체 뭐 이런 것들 또 AI 기업들 뭐 중국이나 뭐 여러 나라들이 다 같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글로벌 사회에서 이런 굉장히 좀 긍정적인 AI 공장, 데이터 센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력이 또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낙수 효과들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스타게이트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AI 관련 투자로는 역대급 규모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추가로는 이를 통해서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도 함께 짚어봤고요. 또 이 오라클을 스타게이트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또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네. 전력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어간다면 어느 기업을 가장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단 오라클이 모멘텀이 좋다 보니까 네. 다른 기업들 대비 좀 모멘텀이 좋고 소프트뱅크나 이제 오픈 AI는 아무래도 아까 전에 머스크한테 한마디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있죠. 왜냐하면은 머스크는 특히 소프트뱅크를 좀 비난을 했던 게 자금력이 뭐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식통을 들어서 뭐 전에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점들이 사실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는 약간 불안함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라클이 좀 더 모멘텀이 좋고 해서 현재로서는 오라클 뭐 아니면 엔비디아 뭐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계해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기업도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오라클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한 종목 짚어봤는데요. 다음 종목은 또 어디로 출발을 해보면 좋을까요? 근데 코인베이스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역시 트럼프 얘기하면은 가상화폐는 역시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뭐 가상화폐의 뭐 왕국을 만들겠다라고 네. 했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이나 리플, 알트코인 등등을 좀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전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잘 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2인자인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전부터 도지코인 뭐 이렇게 많이 좀 언급을 하면서 그 밈도 있죠. 도지 강아지를 타고 날아가는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코인 친화적인 두 명의 지금 정치인들이 탄생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저는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냥 정치와 경영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암호화폐 자산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되는데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당일날은 가상자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비트코인 네. 등등.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뭐 78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대부분 그 전 대통령이었던 바이든 전 대통령의 그런 정책들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상자산,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하락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면은 긍정적인 것으로 좀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이 SEC가 좀 긍정적으로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건데 SEC는 예전부터 이 코인 쪽을 좀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뭐 소송을 걸고 네. 뭐 예전에도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플에다 소송 걸고 이런
점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SEC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뷰로 전환하고 있다. 분위기를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에 제출된 가상자산 이 ETF 신청서가 33개인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2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도 다른 ETF도 굉장히 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어쨌든 이제 SEC가 트럼프 취임에 따라서 가상자산에서 우호적인 입장으로 약간씩 변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뭐 소송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인사들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SEC에서.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되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도 SEC와의 이런 소송건이 있었는데 규제 환경 이런 것들이 리플 쪽에 우호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쪽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판단되고,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가 어쨌든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요. 이 코인베이스 자체는 우리 글로벌적으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그 거래소죠. 네. 거래소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상당히 좀 눌렸다가 다시 한번 트럼프 취임식 되면서 뭐 이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들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 날 아랫꼬리를 좀 달았어요. 1월 21일 날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단 모습들이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은 1월 20일 날이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었는데 네. 그날 이제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했잖아요. 네. 휴장하면서 가상자산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없다가 좀 그때 급락했었던 것들이 이제 증시가 21일 날 열리면서 약간 떨어졌다가 그래도 아랫꼬리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어쨌든 저는 이렇게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린다고 한다면은 상방으로의 패턴이 힘이 좀 강하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보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 나가는 흐름들이, 저는 이 코인베이스가 정말 괜찮고, 코인에 대한 이런 거래 뭐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앞으로도 좀 거래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네, 이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함께 면밀하게 짚어봤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당시에 언급이 없었다라는 부분은 약간은 아쉬운 흐름 보여주면서 코인 시장 자체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SEC 관련해서는 아직은 호재성 이슈가 살아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저희 또 다음 종목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이 하나 있잖아요. 네, 넷플릭스가 네.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 사실 OTT 시장은 저는 좀 과열이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만 해도 뭐 굉장히 많죠. 티빙이라던가 웨이브 등등 많은데, 그런 와중에서도 넷플릭스가 정말 잘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에서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유료 회원 가입자가 3억 명을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돌파를 하면서 엄청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가 호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4분기가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뭐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도 엄청난 흥행을 이번 했고, 뭐 작품성이라던가 완전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받는 부분이 많아요. 오징어 게임 1에 비해서. 그렇지만 흥행성에서는 여전히 오징어 게임 2가 정말 글로벌 흥행을 했죠. 이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되고, 스포츠 경기 생중계 이런 점들도 넷플릭스가 좀 강세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다양한 오리지널 시리즈를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요. 밴쿠버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 목표 주가를 지금 1,175달러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넷플릭스 자체가 지금 1,000달러가 안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놀라웠던 게, 간밤에 999달러를 찍었어요. 그래서 1,0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치고 오르는 전 고점을 뚫고 올라왔죠. 전 고점 뚫고 올라가면서 강한 봉을 나타나면서 1,0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저는 1,000달러는 무난히 넘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넷플릭스의 앞으로의 좀 추이 이런 것도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최근에 호실적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또 간밤 999달러까지 찍기도 하면서 1,0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고, 이 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대표님이 실장님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또 그 종목도 궁금해요.
네, 저는 일단 엔비디아 또 좋게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지금 자금력이 스타게이트 718조가 이렇게 좀 투입되는데 그 중에서 엔비디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엔비디아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143조 가량이 엔비디아로 가고 중국에 대한 이런 미국 정부의 AI 칩 이런 수출 규제 속에서도 엔비디아가 성장세를 계속한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최근 각국의 이런 경쟁들, AI 경쟁 속에서도 계속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매출이 연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젠슨 왕도 비판을 하고 저커버그도 비판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올라서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젠슨 왕이 그 비판 발언했을 때보다 그때 확 떨어졌잖아요. 네. 이거 다 회복했더라고요. 이 정도로. 오. 예, 그때가 이제 49달러, 48달러였는데 젠슨 왕 비판으로 뭐 30%, 40% 떨어졌다가 네. 이제 지금 아이온큐 40달러 선입니다. 예, 거의 다 회복했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년 걸린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간 점검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봐요. 네. 중간 평가. 그러면 20년이 이게 완성치면은 10년, 5년 사이에서 이 정도만 절반만 완성해도 우리가 이런 결과만 나와도 공개를 하잖아요. 학술지 같은 데서. 그렇다고 하면은 어쨌든 이런 점들에 따라 주가는 오를 수 있다. 그때 5년, 10년 사이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20년이라는 그 긴 숫자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5년, 10년마다 또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때도 주가는 선반영돼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나 아이온큐나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엔비디아는 간밤 4%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추가로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온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또 중간중간 점검의 시기가 온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뉴욕 증시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만 쏙쏙 뽑아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